여러분, 사진의 가격은 어떻게 정합니까? 물론 사진의 가격을 매길 때 여러 가지 고려돼야 될 요소가 많이 있겠지만 몸값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진의 어떤 제품값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거는 언제나 빛이었습니다.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빛을 하나의 사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진에서는 생각보다 빛이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평범한 것이 아름다워지고 보통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어느 순간 특별해지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모두 빛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소개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아주 큰 통창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주 큰 창을 정면으로 보든 옆으로 보든 그 창을 조명 삼아서 대화할 때 혹은 마주보고 앉아 있을 때 저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하나의 큰 창에 빛이 확 쏟아질 때 그 빛과 그림자를 내 한 프레임에 넣어놓는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저는 그럴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표정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디테일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빛은 무한한 형태와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좀 심플하게 강한 빛, 약한 빛 이런 방식으로 아주 심플하게 적용을 한번 해볼 테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냥 외우시고 그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강한 빛은 높은 콘트라스트를 만들어냅니다. 강한 빛은 반드시 하나의 광원에서만 효과적입니다. 아주 강한 빛이 한 공간에 두세 방향으로 난사되고 있다면 보는 사람도 정신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나의 이야기 말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섞이면 듣는 사람이 집중이 안 되죠. 빛도 마찬가지인데요. 언제나 한 공간에서는 하나의 빛으로 통일된 빛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밝음과 어두움을 명확하게 긋는 경계선을 만들기 때문에 화면이 분할되고 상대적으로 좁게 느껴집니다. 빛이 지나가는 모든 곳이 하이라이트가 되고 나머지는 진한 그림자가 됩니다. 무대 위의 스포트라이트나 아니면 한낮의 태양빛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콘트라스트의 큰 장점은 미니멀한 사진에 적합합니다. 시티스케이프에서의 강한 빛은 그림자의 영역을 넓게 만들면서 불필요한 디테일을 가려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관객의 시선은 당연히 하이라이트로 향하게 됩니다. 하이라이트 근처에 있는 진한 그림자는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줍니다. 우리가 구도라고 부르는 프레이밍을 통해서 세계를 추상화하거나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빛은 마사지에 가깝습니다.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는 이 소프트한 빛만한 게 정말 없죠. 약한 콘트라스트, 소프트한 빛은 새벽에 안개가 꽉 찬 숲 같은 신비롭고 부드러운 질감을 줍니다. 소프트한 빛은 당연히 하이라이트와 섀도우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즉 중간 영역, 미들 그레이의 영역이 넓어져서 부드러워 보입니다. 흑백 요리사를 저는 보진 않았지만 거기서 최대 유행어가 고기가 이분하게 익었다 이런 거 아닌가요? 이분하다는 것, 그러니까 어디 하나 빠짐없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고루 잘 익었다고 볼 수 있는 거 맞나요? 이거? 이분하게 익었다는 거? 소프트한 빛은 그런 겁니다. 균일하고 평평하고 어떤 안정된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의 마치 강한 빛은 어떤 숯 위에 직화로 고기를 직접 구워서 손으로 잡고 뜯어먹는 거라면 소프트한 빛은 고기를 낮은 온도에서부터 천천히 이분하게 굽는 것을 말합니다. 부드러운 빛도 강한 빛처럼 광원이 하나인 경우가 많아서 그림자가 한 방향으로 드러눕습니다. 그림자는 얕고 넓게 표현됩니다.
그림자 속의 디테일이 아주 연약하게 드러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진은 사진을 더 느리고 천천히 보이게 만들고 시간을 조금 숨기는 듯한 기능을 합니다. 뭔가 좀 더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거죠. 감상적이거나 멜랑콜리한 느낌 또한 줍니다. 실루엣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좀 아름다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그러면 역광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되게 고구마 먹은 것처럼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역광이나 실루엣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요. 역광은 생각보다 매력적입니다. 우리가 역광을 굉장히 나쁜 것, 나쁜 빛이라고 묘사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역광을 잘 쓰면 순광에서 주지 못하는 혹은 측광에서 주지 못하는 어떤 드라마틱한 빛과 그림자의 조화를 역광에서 아주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역광은 늘 그렇듯이 세심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노출이 부족하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데 하이라이트의 디테일은 부각됩니다. 노출이 부족할수록 사진 속에서 그림자는 더 짙어집니다만 하이라이트 디테일은 더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역광을 받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종종 실루엣이 드러나고 얼굴의 모든 디테일이 사라지지만 드러나는 디테일 속에 함축된 정보가 우리한테 더욱더 많은 감정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역광을 굉장히 좋아하는 건 왜 그러냐면 역광으로 촬영을 하면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인 좀 고독함이라든지 좀 차분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간감은 강한 빛과 그림자의 조화에서 옵니다. 빛과 그림자를 하나의 프레임 안에 위화감 없이 진하게 섞어야 됩니다. 강한 빛은 선명하고 단호한 그림자를 만들어내는데 이 둘의 조화가 공간의 깊이와 입체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림자는 피사체의 들쭉날쭉한 형태를 강조하고 각도 또한 강조합니다. 소위 말해서 엣지 있는 형태를 강조함으로써 피사체의 존재감이 부각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연극을 찍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연극의 주인공이 매우 거친 성격이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성격이라면 그 인물한테 어떤 조명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아주 강하고 딱딱한 빛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캐릭터를 묘사할 수 있는 수단은 의상이나 미용이나 메이크업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빛입니다. 빛도 거칠고 그림자도 무자비하게 얼굴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얼굴 속에 있는 디테일은 매우 거칠어 보이고요. 날카로운 그림자와 선명한 하이라이트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대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엄마의 온기를 찍어야 된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그 손길을 찍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빛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러분 막 하이라이트 빡빡 때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소프트한 빛은 마치 어릴 때 탈이 난 배를 문질러주는 엄마의 약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손길에서 온기와 마음이 느껴집니다. 부드러운 빛을 사용하면 깊은 명상에 빠져든 것 같은 혹은 아주 깊은 관계 속으로 빠져든 것 같은 어떤 신비로운 느낌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쉬운데요. 굵은 소금을 내 피부에 거칠게 바르는 것과 부드러운 소금을 내 피부에 쓱 문지르는 것과는 우리가 예상만으로도 그 질감이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 보통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진을 찍고 좀 돈을 버시는 편인가요? 여러분이 사진을 판매할 때 가격을 최초의 빛의 품질로서 좀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인물 사진을 조금 많이 찍으시는 분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빛의 특성을 잘 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대중적이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소프트한 계열로 가는 게 좋고요. 사진을 조금 더 여러분의 개성이라든지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퍼스널리티를 조금 더 잘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빛을 강하게 쓰는 아주 딱딱한 빛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